그 김봉현이 2차 진술서에서 그랬죠. 검찰이 나의 도피를 도왔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최근에 기소장을 보니까 진짜로 검찰로부터 이 조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행적을 보여요. 요즘에 그 GPS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했고 CCTV 발전해가지고 도망 다니면 대한민국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명박이가 지금 그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안 들어가고 도망 다닌다면 금방 잡혀요. 어떻게든 잡힌다고. 근데 김봉현하고 지금 같이 됐던 그 친구 있잖아요. 이종필 이런 사람들이 도피하는 행각을 기소장을 보면은 어마어마하더만. 이런 식이야?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갈아타고 자가용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뭐 영화 같은 이야기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영화 소재로 분명히 등장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게 영화에서 만약에 보더라도 야 검찰놈들 이거 너무한다. 범죄자를 저렇게 비유하고 또 나쁜 게 그 범죄자를 비유하면서 삥을 뜯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변론을 취지로. 그러면서 안에서는 그 변호사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검사들이 나중에 뒤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자들 여기에 뭐 피해 입은 기천 명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얘한테 우리가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끌어낼까 이 짓거리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단죄해야 될 범죄적 짓거리를 이렇게 도피하는 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해라. 이해 안 가는 게 실제로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 그래서 뭐 수년 동안 안 잡힐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기소 중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배되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까지 몇 개월 동안 도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치기로 부산 갔다가 서울 다시 오고 그리고 호텔 같은 데도 장기간 투숙 안 하고 길어야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머물고 그리고 휴대폰도 유심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딱 4월 말에 갑자기 탁 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이 덜미를 잡힌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들도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잘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앞에서 손오공이 도망가봐야 손바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요리조리 토끼몰이 하듯이 계속 당하고 있었다 생각을. 근데 저는 푸나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안 잡히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구치소에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건 이해돼. 그러니까 재산상에 관련돼서 아니 사람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증거를 인멸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재산을 자기가 이제 검찰 구속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재산 정리를 해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구치소 가는 자체가 싫고 그래서 하루라도 안 가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보십시오. 재판을 연기해서 1년 2년 더 밖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어차피 영창 가야 될 놈이. 그러니까 김봉현이나 이종필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검사들은 얘 돈대. 그리고 얘를 정책으로 나중에 이용하면 돼.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한국의 수사 기술이랄까 이런 어떤 망들이 도망갈 수 없게 예를 들어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 딸 생기부 유출 관련해서 사실은 뒤지면 다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나오거든요. 아직도 범인을 못 찾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4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데 방법이 어마어마해요. 막 신분증도 가짜로 막 만들어가지고 신분증 갖고 다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속버스 타고 부산 내려갔다가 거기서 차를 타고 다시 서울 올라오고 호텔 같은데 지인의 명의의 카드를 쓰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근데 결국엔 잡힐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 조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단열하는 방법을 조력해 준 건지
결국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최대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면서 일부러 안 잡았을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이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도망다니는데 스킬이 있잖아요. 단 한 시간도 노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원되는 수법들이 이건 뭐 진짜 무슨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나요? 근데 아니 만약에 이덕춘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예요. 네. 그러면은 김봉현한테 어떤 이익을 주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야, 너 나 때문에 지금 너 검거 안 되고 있어. 봐, 너 검사가 너 전화해서 야, 대포폰 사용하라고 얘기해 주지. 아니면 뭐 교통수단 이용할 때 뭐 말하라고 얘기해 주지. 야, 그게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겠죠. 너는 내 변론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잡혀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전화 변론이든 아니면 뭐 쪽지 변론이든지 간에 변론 비용을 수십억, 수백억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그렇긴 거죠. 한데 일반적으로 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서 진짜 이게 무슨 해본 적 없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검사와 변호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요. 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넉 달에서 5달 돌아다니는 동안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조사하면 실제로 이제 뭘 감추고 싶어 맞아요, 하는지 맞아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거를 인멸했고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를 밝히면 실제로 걔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뭘 의도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재산 은닉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성에 대한 입도 맞춰야 되고. 확! 어쨌든. 이선? 참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아니, 도망 다닌다고 육체적 욕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도망자 입장이라고 하는 건 되게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언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호텔도 막 옮겨다니고. 그래도 딱 검사에게 전화 받는 날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한 어디 그 힘쓰는 검사가 야 봉현아 오늘은 괜찮아 그러면은 그래 술 한잔 마시자. 단 내일부터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 그 구도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그 검사가 직접은 안 했을 것 같긴 하고 밑에 이제 메신저? 저는 밑에 수사관들 안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전화했다고 그렇겠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선배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랑 친밀해지고 수사관한테 가면은 이게 자기가 비리에 연루된 거를 그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거래했다. 라고 전 추론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남부지검으로 가는 애들은 돈 벌려 간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개업하더라도 상당 부분 아까 증권이라고. 이주영이가 그런 거잖아요. 전화빌런인지 알고 보면 수임도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마음껏 이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범죄자들의 도피를 도왔다. 이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나라 안 만들자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났는데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이거는 사회적 병폐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감찰해야 된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맞는 거죠. 이건 정치적 입장을 떠난다면. 그래서 이완우 같은 애들은 환우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환우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로 와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도 측근이나 누구 핸드폰을 일부러 노출시킴으로써 부산에 떨어뜨려 놓고 그 핸드폰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어디다 폐기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방식. 이런 거는 검찰의 수사 스킬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잡는다는 것이 참 아무튼 김봉현 씨 관련해서는 지금 술 접대 지목된 검사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거 있고 여러분들 포털 같은 데 보면은 각종 언론들의 단독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지영 변호사가 자기 핸드폰 4개를 핸드폰 풀었다. 이렇게 비밀번호 알려줘 버렸다. 조사하라고.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이 술 접대를 한 게 검사가 아니라는 걸 증빙해야 되거든 저쪽에서. 근데 이미 검사는 한 명은 시인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처음에는 길게 날뛰다가 요즘에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는 본인이 다 지우고 혹은 뭐 다른 휴대폰 같은 거 다
제출하면서 뭐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하겠지만 결국 이 검사들 자체가 시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곧 결론이 날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그쪽에 비리에 연루된 수뇌부들은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든지 거짓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상당 부분 당황하는 모습일 거고, 진짜로 그 이주영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 4대를 뭐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 차명이라면요. 어떤 핸드폰을 썼는지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제출 안 한 핸드폰이 진짜로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언급하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차명, 그러니까 대포폰에 해당하는 휴대폰을 내가 냈다. 나는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결백한 사람인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탄압하기 위해서 나까지 엮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의 범죄를 정치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른 틀로 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나는 결국은 윤석열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도로 지금 몰아가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언론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죠. 이런 감찰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목을 죄고 있다.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은 지금 사실상 수사받는 검찰총장이다. 이게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해랩이라도 그렇죠. 진죄가 있다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검찰이 그걸 못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들어와야 될 필요성 때문에 나는 진짜 윤석열 씨는 훌륭한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에게 하명을 받은 게 있어요. 당신이 희생하고 그럼 제가 어처구니 없다 진짜. 윤석열 그 취임 반대했던 거 제가 반성하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문 대통령의 뜻을 잘 몰라 이 양반이. 윤석열은 지금 엑스맨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저 모자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